LSTM을 활용한 공급망 최적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분석 목적, 현재 기술 수준 및 동향, 적용 가능한 딥러닝 기법 및 모델 설계 제시, 데이터 수집 방안, 딥러닝 모형 개발 및 실험, 실험 결과 분석, 개선 방안 제시의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분석 목적은 모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기업은 납품된 부품의 사용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을 기반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경험을 기반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생산 계획 및 재고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생산 체계로 인해 모기업의 생산량 및 발주 수량의 잦은 변동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협력사의 재고 부담을 발생시켜 경영 악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주 수량을 미리 알고 예측할 수 있는 AI 기반 수량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은 VMI라고 해서 납품업자가 모기업을 대신해 최소 및 최대 재고 수준에 기초해서 재고를 모니터링하고 계획하는 공급망 관리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VMI 기술은 실수에 민감하거나 경쟁이 심하고 이윤이 적은 산업에서 산업이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제품 제조 공정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공급망 관점에서는 전체 공급망 수준 대비 낮은 수준의 재고 유지가 가능하고 작업자의 자료 입력에 따른 오류가 감소함에 따라서 효율적입니다. 공급자 관점에서는 제품 항목 관리 및 재고 보충 시간의 감소 등으로 인한 전략적 공급망 관계 구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재고 관리나 생산량 예측에는 이런 아리마와 같은 시계열 분석법과 베이지안 선형 회기 같은 회기 분석법을 사용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인공신경망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류 제조사나 카드사 등의 업체에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예측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AI 기반 분석 모델을 모기업의 발주 수량 데이터에 적용할 경우에는 VMI 제고 및 관리 최적화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RNN 모델 중 LSTM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RNN은 다층 퍼셉트론과 달리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은닉층을 가지며 은닉 노드 간 엣지가 존재함으로써 다층 퍼셉트론과 다릅니다. 순환신경망은 시계열적인 특성을 지닌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도 그 발주량과 발주 계획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발주한 날짜와 발주하고 난 다음 날의 그 수요량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LSTM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LSTM은 순환신경망을 조금 더 보완한 방법인데 순환신경망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입력 출력 망각 게이트를 도입해 선별적으로 특징을 기억하게 됩니다. 순환신경망의 한계점은 순환신경망의 경우에는 전 시점의 입력을 은닉 상태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고 기울기 소실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LSTM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 구축 절차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모델을 정의한 후에 모델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모델을 평가하게 됩니다. 모델 설계 및 구조는 입력은 3x4로 입력이 되게 되고 두 개의 은닉층을 사용하며 출력층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각 은닉층의 활성 함수는 렐루를 사용을 하고 각 은닉층은 8개의 은닉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출력층의 활성 함수는 리니어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귀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리니어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ERP 시스템이 21년 9월 13일부터 21년 11월 1일까지 평균 10시간 간격으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총 145만 8,576개의 데이터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당일 발주 수량과 D+3, D+4, D+5일의 투입 예정 수량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성을 가지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으며 순항신경망을 통해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3일치에 해당하는 수량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3일 후에 발주 수량을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계열 데이터를 LSTM에 입력을 위해서 3D 텐서 형태로 변환하게 되는데 변환을 마치고 난 후에는 X 입력 값은 44 by 3 by 4가 되고 그 Y 값의 경우에는 44가 됩니다. 총 이렇게 44개의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분할 기준은 7대 1대 2가 됩니다. 모델 학습 시에 그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별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습 속도 개선을 위해서 전체 데이터를 표준화함으로써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변환을 합니다. 이때 사이클러에서 제공하는 표준화 스케일러를 활용을 해서 변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드롭아웃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0.2가 되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펑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LSTM 층이 2개가 존재하고 fully connected 한 레이어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이때 드롭아웃 레이트는 0.2이고 렐루 펑션을 사용을 했고 인풋 쉐입은 3x4고 그 다음에 각 은닉 노드의 수는 8개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출력은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델 파라미터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로스 펑션으로 평균 절대 오차를 활용을 했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는 단순히 그냥 그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의 절대 값을 평균한 값입니다. 여기서 최적화 기법은 아담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에폭은 100회를 진행을 하였으며 배치 사이즈는 4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 로스가 최저인 지점부터 페이션스의 수만큼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개선되지 않으면 스탑하도록 했는데 이때 페이션스는 15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학습 결과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밸리데이션 로스는 점점 증가를 하지만 트레이닝 로스는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최저점으로부터 오버피팅이 점점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트 메서드를 활용해서 모델의 예측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면 처음에 표준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측 결과는 표준화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스케일링을 통해서 표준화 값을 복원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MA 이 값을 다시 계산을 해서 최종 성능을 출력해 보게 되면 부품 94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 5.4498 정도가 나오게 되지만 부품 94와 부품 95의 그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MA 값이 4.92 정도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과정에는 부품 94의 데이터가 44개로 적은 양이었지만 부품 94와 부품 95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모델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결과를 보면 동일한 제품에 사용된 부품들이 서로 발주 수량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부품들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 예측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한 예측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 성능 개선 방안은 데이터가 적은 편인데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모델 학습에 활용을 한다면 향상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